자,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염종석의 거인 사생 동의과학대학교 야구 염종석 감독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보기 힘든 한 주였고 팬들이 너무너무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잔인한 6월이에요. 어떻게 많이 보셨습니까? 답답했죠, 그죠? 네. 4월, 5월 너무 잘 나가는 롯데였는데 6월에 갑자기 훅 내려앉는 기분. 저도 보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기다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항상 기다린다. 이길 것 같은데 지고. 봄에 아우 답답해. 근데 아니야 이제 뭐 2파도 지났어 이랬는데 네. 조금 더 더워지니까 이게 또 돌아오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아니 이 롯데의 부진 원인이 뭔가 이게 여쭙기도 그런 게 사실 골고루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6월 들어서 요 롯데의 부진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월, 5월 너무 막 달렸어요, 사실은. 뭐 팬분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야구 전문가들도 기대 이상의 어떤 활약이었거든요. 예. 사실 롯데가 그 기록 면면을 보게 되면은 4월, 5월 너무 잘 나갈 때 타자들의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상위권에 있지 독보적이진 않았고 네. 투수력도 선발 투수가 4월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중간 릴리프 투수나 마무리 투수가 어떻게 지탱을 해준 경기였는데 네네. 5월에는 약간 투타 밸런스 그리고 마무리 선발진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네. 6월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훅 깔아앉는 네. 모습이었는데 빨리 탈피해야겠죠. 예. 그래서요. 일단 투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투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진우, 김상수, 구승민, 김원주 요 개투조는 거의 뭐 완벽한 개투조라고 했는데 이게 한 사람씩 과부하가 걸리는 건지 김진우, 김상수 2군 내려갔다 와서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활약을 막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구승민 선수도 뭔가 힘겨워 보여요. 자꾸 볼넷 주고 김원중 선수도 불안불안합니다. 김진욱 선수부터 얘기해 보면은 사실 제구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작년에 배영수 투수 코치가 오면서 뭔가 투구 폼이라든지 뭐 메커니즘 이런 걸 조금씩 얘기해 가면서 결국에 소통이었죠. 조금 시즌 초에는 많이 나아진 듯한 모습. 제구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한번 제구력은 사실 좀 타고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뭔가 자신감으로 인해서 제구력이 좀 좋아졌다고 봤는데 결국에는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마음적으로 좀 고쳐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김상수 선수는 제가 올 시즌 시작하면서 요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많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나이도 좀 많은 편이고 그 팀에서 방출을 된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승민, 김원중 선수는 뭐 역시 롯데의 대들보인데 사실 요번에 김진욱 선수하고 김상수 선수가 한 2달 잘해주다가 빠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동료가 역시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이 마운드를 이제 뒷문을 좀 끌고 가는 투수들이 내려가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는 결국 좋은 팀들 그리고 성적 나는 팀들에게는 뭐 공통적인 건데 결국 좀 무리했죠. 4월 5월 2달간의 어떤 등판이라든지 등판 간격 뭐 투구 개수 이닝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타자 투수 모두 사이클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게임 뭐 하루라도 빨리 제 컨디션을 찾고 마음적으로 좀 추스르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승민 선수나 김원주 선수가 이전과 좀 달라진 게 볼을 처음에 준단 말이에요. 한 2볼 정도 시작해요. 3볼 된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가고 풀 카운트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정구라고 하는 게 보통 다 변화구인데 다 그냥 보여요. 볼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스트라이크 막 넣었거든요. 투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힘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저도 투수를 할 때 보면은 뭔가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 타자가 어떤 볼이 약하다 이런 알죠. 것보다는 몰라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볼을 그렇죠. 던졌습니다. 예. 이게 그래야 맞아도 볼넷을 보내든 맞아도 내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운드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 김원중 선수나 구승민 선수 그리고 뭐 나균환 선수도 그렇고
좀 박세웅 선수만 조금 틀리지만 네. 나균환, 김원중, 구승민 이 세 선수는 사실은 포크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면 포크볼은 떨어지는 각도 자체가 맞아요.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빨리 떨어져요. 네. 또 원바운드로. 그리고 박세웅 선수는 뭐 낙차큰 커브도 좀 있고 슬라이더도 있고 뭐 빠른 볼을 가진 건 나균환 선수나 박세웅 선수 뭐 김원중, 구승민 모두 다 빠른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구종의 다양화가 구승민 선수나 김원중 선수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싶거든요. 최근에는 김원중 선수의 투구를 보게 되면 낙차큰 커브 뭐 그렇다고 날카롭다기보다는 그냥 각도를 크게 만드는 커브를 던지긴 던지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제구가 그렇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포크볼 의존도가 뭐 제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는 높다. 너무 높지 않나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들한테 다 읽히는 것 같은 뭐 느낌이 아니면 들더라고요. 또 이런 예. 개념이 그러니까 좀 볼하고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좀 없어야지 네, 좋은데 네, 네. 포크볼이 그냥 땅바닥에 원바운드로 들어와 버리니까 네. 풀카운트 접전까지 갔는데 그냥 야수들도 힘이 다 빠지는 것 네. 같아가지고.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볼을 던져야 될 때는 뭐 약간 쇼트 바운드나 아니면 좀 짧은 뭐 바운드나 이런 걸 던지게 되고 스트라이크 존을 가게 된다면은 내가 100%의 힘으로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한 게 필요한데 이 다양성에서 하나 또 많은 팬들이 지적하시는 게 작전에 대한 게 너무 이제 충분히 뭐 4번 타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윤동희 선수가 나왔을 때도 잘 치고 있는데 뭐 번트. 무리하게 번트를 시킨다거나 너무 단순한 이런 작전들도 좀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월, 5월은 사실 잘 나가다 보니까 번트 작전보다는 치고 달리기 뭐 한 베이스를 더 훔치는 뭐 도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돋보이는 어떻게 보면 시즌이었는데 네네. 6월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루징 시리즈를 가다 보니까 네네. 뭐 벤치도 좀 쫓길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자들의 어떤 지표들이 상위권 쪽에는 있지만은 뭔가 폭발적인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스몰 야구를 조금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작전들, 뭐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 될 때는 좀 과감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한데 벤치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여담입니다. 롯데자이언츠 구단주죠. 신동빈 구단주가 예, 동빈이 형이라고 많이들 지칭하는데 네. 아주 통 큰 선물을 쐈어요. 그 청소하시는 분까지 20만 원짜리 그 예, 호텔 도시락을 탁 쏘고 그날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졌거든요. 계속 써야 됩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냈을 것 같은데 요렇게 뭐 한번 구단주 오고 나면 좀 힘이 납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뭐 1년에 몇 번 못 보는 분들입니다.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신동빈 구단주도 보게 되면 SSG가 이제 작년부터 프로야구에 뛰어들면서 예. 뭔가 이 노출 이런 네.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영주 회장 매일 예. 노출하죠, 거의.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업계, 식품업계라는 이런 유통업계 대전이죠. 유통업계 이렇게 라이벌 관계 예. 뭐 이렇게 물리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신동민 구단주도 저도 롯데자이언츠 17년 있었지만은 1년에 구단주 한 번 보기 힘들거든요. 예. 조금 작년 뭐 올해 해서 그래도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좀 비치는 것 같아서 예, 선수 예.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돈 주는 오너입니다. 세소스. 아,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뭐라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좀 그런 예. 면이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뭐- 9회까지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예. 확실히 아니, 달라졌어요.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뭐 와서 잘한다면 계속 오시든지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겠고 저 조금 이제 아쉬운 거 얘기 하나 더 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이 그렇죠. 너무 부진해가지고 뭐 반지 선수가 일요일 경기는 잘 던졌습니다만 너무 또 퐁당퐁당이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스트레일리, 반지 이 두 선수는 1, 2선발로서 지금 10개 구단의 외국인 투수의 비중이 뭐 어느 구단 뭐 약하고 어느 구단은 좋고 이렇게 지금 비중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네네. 1, 2선발은 거의 50% 이상 그 구단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뭐 비단 롯데 팀뿐만 아니고 뭐 못해주는 팀과 잘해주는 팀의 어떤 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스트레일리 반지 제가 올 시즌에도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했던 게 작년에 어떤 검증됐던 선수들 작년에 던졌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수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생각만큼 못 해주다 보니까 네네. 예, 이 비중 자체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좀 미비하다는 점 퐁당퐁당 말씀하셨듯이 그게 팀의 영향이 역수 큰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이 두 선수의 공백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진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렉스 선수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뭔가 부상 이전만큼의 네. 어떤 뭐 활발한 어떤 타격 능력들 이것들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기 현장에서 때문에 중계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몸쪽 빠른 공이나 몸쪽 떨어지는 공에 대응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몸쪽 빠른 공을 넣을 수 있는 팀의 에이스급 투수가 나오면은 잭렉스 상대하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계속 일부러 거기를 던져요. 던져도 못 치고 삼진 당하고 땅볼 치고. 저도 이제 뭐 하이라이트를 본다든지 집에 있을 때는 야구를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렉스 선수는 조금 붙어서 치는 편이에요. 네네. 예, 잡아당기죠. 타석에서 조금 많이 붙어 치는 편인데 장타나 이루타 뭐 장타할 때 보면은 이 몸 쪽으로 가다가 약간 가운데 쪽으로 말리는 볼들을 좀 장타를 많이 때리거든요. 네네네. 지금 김동현 보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붙어 치다 보니까 몸 쪽에 제구가 되는 투수들이 되게 마운드에 있게 되면은 상당히 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유형의 네네네. 타자다. 막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붙어서 치면서 오른쪽 다리가 앞쪽 다리가 약간 들어오면서 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몸쪽 볼의 대응이 뭐 어지간한 정말 진짜 완벽한 몸쪽 스윙이다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늦다. 뭐 좋은 타구를 못 만들지 그 못한다는 왼손 타자인데 게 있죠. 철저하게 잡아당기는데 몸쪽 공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뭐 스윙을 하면서 타격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빠르게 몸쪽 볼에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평소보다는 뭐 앞발을 오픈한다든지 약간 스탠스를 홈플레이트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친다든지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변칙적인 응용할 수 있는 뭐라도 이런 나가야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경기까지 봤을 때 특히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투동이 윤동희 선수, 한동희 선수 잘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이제 한동희 선수가 수비도 굉장히 옛날에 약점이었는데 네. 잘한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싹 올라오는 게 아닌가 기대를 갖게 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윤동희 선수가 지금 4번에 계속 배치는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파워 면에서는 한동희 선수가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조금 어떤 게임의 어떤 멘탈들을 지금까지 몇 년을 쭉 해왔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네네. 한동희 선수에게 어떤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걸 딱 본인 걸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게임 할 때의 어떤 멘탈, 게임 흐름에 네, 대한 이 생각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 그 싶어요. 네. 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타순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4번, 6번. 근데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6번, 7번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윤동이 나오면 한동이 나오니까 그 선수들 개인의 어떤 그 자존심 대결 뭐 이렇게 2년 차고 한동희 선수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뭔가 압박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뭐 둘 다 잘하네. 자 오늘부터 KT하고 LG와 경기 이어지는데 KT도 지금 막 상승세라서 엄청 걱정이 상승세요. 많습니다. 앞전 KT와의 3연전에서 우리가 수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거를 조금 만회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팀 분위기상 그리고 성적상요 만회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6월 들어서 루징 시리즈를 한 번 빼고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요 분위기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작전 야구라든지 화끈한 야구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한 점 차든 뭔가 좀 답답하지만 승리를 하면서 우세 시리즈를 좀 만드는 게 더 급선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L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워낙 지금 상승세고 그러니까 KT를 뭐 위닝한다고 해도 LG 지금 뭐 시즌 어마어마하거든요. SSG도 네네. LG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1, 2위권 4월, 5월은 1, 2위권에 있다가 지금 6월에는 지금 3, 4위권으로 내려가 있어요. 네. 결국엔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3위권마저도 따라가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5위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3위권에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6월 들어서 계속 루징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요번 이번 일주일이 진짜 일주일에 중요한 두 거죠. 시리즈가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위기도 바꾸고 성적도 어느 정도 조금 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한 주가 안 되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